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 다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되게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죠? 투자자 스스로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할 두 가지 건축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건축사인데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 부동산에 맡기지 마시고 시공회사 다 맡기면 안 된다. 왜냐? 설계 시공은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설계 시공 다 해주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건축사, 시공사는, 시공회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항상 이겁니다. 예.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건축 일을 하니까 저희 집안에서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인지 아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 건축사 어디 땅 사면 좀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부동산 전문가 다 됐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사지만, 그러니까 건축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관여를 하셨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거나 하시면,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반은 잘 하시지만, 한 반은 전혀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설계만 하시는 분들은. 설계에 대한 기술, 감리에 대한 기술은 전문가신데, 부동산은 분야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부동산을 접하신 분들은 뭐, 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도움이 되시는데, 여하튼,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건축 전문가는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 두 가지 건축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시장 조사하는 것.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방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상가를 몇 층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조사, 소위 그 지역에 뭐가 임대가 잘 나가고, 예? 여기가 이 지역이 원룸이 잘 되는 데냐, 투룸이 잘 되느냐, 아니면 원룸이 지금 포화 상태여서,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실구성을 어떻게 할지 직접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예전에 신림동에 원룸이 터져나갈 정도로 포화 상태였어요. 그때도 계속 원룸만 지어요. 예? 지금 강남 쪽도 원룸은 오피스텔 원룸도 되게 많고요. 원룸, 빌라, 다 많아요. 예?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원룸 계속 지어요.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1.5룸, 투룸이 더 잘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그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옆집에 원룸 지었네? 나도 원룸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 경쟁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예? 예. 근데 그때 1.5룸을 하든 투룸을 하면 그게 귀한 매물이 돼가지고 또 임대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건축사, 시공업체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동산에서 시장 정보를 얻고 취합을 해야 된다. 어떤 룸, 원룸, 투룸, 쓰리룸, 그 다음에 사무실, 상가, 어떤 게 가장 임대가 잘 되는지 직접 조사를 여러분들 하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임대 전략의 핵심이고 누구도 추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언도 또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여러분들 임대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나눠줄 겁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그렇듯이 그 말 해주시는 분들도 어쩌면 되게 가볍게 이야기 던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도 그 열매를 나눠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 저도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했지만, 대형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참조로 넣어놨어요. 보통 우리 큰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건물, 대형 이런 분양 건물, 이런 것들은 컨설팅 업체한테 따로 용역을 줍니다. 시장조사하라고. 예, 몇 천만 원, 몇 억씩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피스텔이 몇 평형이 잘 나갈지,
상가는 어떤 류의 상가가 잘 나갈지 이런 것들 다 컨설팅 업체한테 돈 주고 맡깁니다. 그걸 가지고 시행사가 분양 평형을 최종적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아, 여기는 24평짜리 오피스텔이 제일 잘 나간대. 16평짜리가 제일 잘 나간대. 이걸 시행사가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 분양 평형 결정한 거를 건축 설계 업체한테 그 평형을 주면서 자, 여기는 24평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까 24평형으로 여기를 이 건물을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하는 게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대단하게 하진 않아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어쨌든 그런 실구성을 시장 조사를 해서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냐면 이 상가에 대한 건데 제가 정말 이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칸막이 분할을 어떻게 할지 직접 챙겨야 돼요. 그죠? 이 실제 뒤에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점포를 1층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어요. 근데 1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2칸으로 나눌지 3칸으로 나눌지 이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시공사하고 뭐 건축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해줘요. 근데 임대가 잘 나갈지 안 나갈지 책임 안 져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포 분할 방법. 제일 여기 써놨지만 점포 분할 방법에 따라서 건축에서 기둥 위치가 정해지고 설계 반영되게 된다. 뒤에 제가 그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실구성 실제 예시입니다. 이게 비싼 땅 면적이거든요. 보통 신도시, 제가 신도시라고 썼는데, 신도시, 제가 그 동탄 신도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꼬마 빌딩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신도시에 있는 꼬마 빌딩 땅들, 이주다택지 땅들은 면적이 보통 70에서 80평입니다. 딱, 다 바둑판처럼 딱딱딱딱 잘려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슷한 땅이네, 비슷한 면적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건 설계를 맡겼더니 투룸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거는 보니까 투룸, 쓰리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계단만 있고, 하나는 계단만 있고,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다 선택사항이에요. 예. 다 선택사항이라고요, 여러분들. 예. 근데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 거, 쓰리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건축사분들이 어떻게든 만들어요. 근데 방이 좀 작거나, 거실 조금 줄이거나 해서라도. 근데 쓰리룸이 더 인기가 좋은 지역인지, 투룸이 더 인기가 좋은 지역인지, 그것까지 건축사가 안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쓰리룸 넣다 보니까 방이 너무 조그만하게 나와. 그때는, 이거 설계를 해보니까, 이 쓰리룸까지 나오는 건 무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쓰리룸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차후의 문제인 거고, 여하튼 건축사가 설계를 하기 위한 걸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시장조사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룸을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이건 뭐 서울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원룸 했지만, 이걸 원룸 3개로 할지, 원룸 1개, 투룸 1개로 만들지, 1.5룸 2개로 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다 임대료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거 맡기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맡기면 안 된다. 이거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서 이 지역에 원룸 3개로 만드는 게 제일 임대료 잘 받을 수 있을지, 원룸 1개 만들고 투룸 1개 만드는 게 더 잘 임대료 다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예. 자, 실구성 방향에 따라서 임대 성패가 나눠진다. 설계할 때 이미 실임대 전략이 확정되어야 된다. 예. 임대하고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점포 분할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폭이거든요. 이거는 넓게 2칸 만들었어요. 이거는 좀 좁게 3칸 만들었어요. 거기 따라서 기둥 위치가 이렇게 설계할 때 기둥 위치만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건물 지어놓은 건 무너지고, 이렇게 건물, 기둥 2개 들었으니까 안 무너지느냐? 안 무너집니다, 둘 다.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설계를 하다가, 두 칸 나눠주세요. 세 칸 나눠주세요. 어떤 건축사분이, 그렇게 하면은 구조가 해결 안 돼요. 그럼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축사분이라면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하고 일하지 마세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요, 너무 작은 건물이거든요. 작은 건물은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둥 없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만 있어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둥에 따라서 건축 비용도 달라질 수 있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2개로 나누냐, 3개로 나누냐는 정말 큰 결정이에요. 공사비용은 예. 공사비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비 여러분들 기둥 하냐, 2개도 하느냐, 이게 따라서 공사비 달라진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 성패는, 자, 이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수익은 3칸으로 나누느냐, 2칸으로 나누느냐, 1칸으로 나누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상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에 기둥이 하나 박히냐, 2개 박히냐, 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희 같은 건축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요구사항을 듣고, 3개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3개를 임대를 잘 줄 수 있는 기둥 위치를 잡아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예? 단지 그 일일 뿐이고, 그건 공사비에 영향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가 대충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30평 되는 건가요? 40평? 땅 면적이요? 예, 예, 예. 요게 보통,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례가 신도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한 7, 8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평이라고 보면,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럼 60%면 8, 6, 48평이지 않습니까? 48평인데, 문제는 1층은 주차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폐율만큼 다 못 채워요. 예, 그러니까 40평도 안 나올 겁니다. 보통 주차 대수가, 여기 지금 4대를 그려놨는데, 4대, 5대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위에 세대수가 좀 많을 거예요. 예. 제가 동탄에 가봤지만, 동탄은 보통 4대입니다, 4대.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밑에 대수 따라 달라지는데, 60%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3개로 나누냐, 2개로 나누냐가 더 중요하다. 예.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기둥을 하나 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면 돈이 더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이 아니다. 그건 저희 같은 건축사가 잘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으시고, 예,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상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거 써보시면 이건 코나 건물이에요. 이건 코나 건물인데, 이 지금 점선을 보시면 4개로 나눠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4개로 나눴으니까 이제 기둥 위치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3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3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둥 위치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야기가 다시 똑같은 이야기지만 건축사분한테 이걸 3개로 나눈 대안을 보여주세요. 또 4개로 나눈 대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눴더니 4개로 나눴더니 요거는 뭐 이건 10평, 요거는 뭐 15평, 요거는 뭐 12평 이렇게 나옵니다. 3개로 나누면은 이건 한 14평, 15평 이렇게 나옵니다. 받아야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잖아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팔짱 끼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사분은 생각해서 그냥 그분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하셔야 된다. 예.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스테이크 먹으러 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선을 다해줬어요. 이런 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웰던을 하든, 예. 레어도 하든, 여러분들 하여튼 입맛에 맞게끔, 예.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예.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되게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챙기시는 분이 요 바로 옆에 건물 지은 것보다도 분명히
10%, 20%, 30% 임대료 더 받습니다. 예? 더 받아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 더 받고요. 나중에 팔 때도 임대료 더 나오니까 더 많은 돈 받고 건물도 팔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제가 이 동탄에 가서 실제로 보여드렸던 사례죠. 전면 팔고 똑같아요. 실체예요, 실체. 3개로 나눠놨어요. 4개로 나눠놨어요. 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4개로 나눠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4개로 나눠서 잘 임대가 돼서 다행이고요. 4개로 나눴는데 임대 안 됐으면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쪼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적정한 게 어떻게 나눌지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이제 뚜레쥬르 우리 갔었지만은, 참 기둥이치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 건물에 너무, 이 건물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참 코너 건물인데 코너의 장식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 다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축사지만은 건축사 분들도 굉장히 그 성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저는 매장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장이. 한건물이에요, 죄송한데. 이게 한 건물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잘 보이고, 그리고 매장에 유리가 넓게 이렇게 형성돼서 환하게 느껴져야 되고, 저는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둥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넓어요. 예? 굳이 이거는 구조에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간격의 정도의 기둥이 절대 제가 건축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기둥이 기술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무려 3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이걸 합쳐서 뭐 통으로 하든 아니면 몇 가지로 나누든 상당한 제약사항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약사항이 없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둥이 다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에서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뭐냐면 기둥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융통성이 좋은 공간이다. 그래서 건축 개념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건축 개념적인 이야기고, 이런 데에서도 여하튼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 디자인적으로 이걸 딱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리고 수익을 얻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폼 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